아, 어서오세요. 아프리카 왔댔다고? 제목이? 어쩔 수 없어. 조금이라도 어그를 끌어야죠. 서들어오시고. 자, 어제 해축이 조금 아쉬웠다. 새벽에 축구가. 비아레알은 라이오 프렌 잘 걸렀는데, 그냥 라이오 프렌 단폴 갈 걸 그랬나? 우딘에서 그냥 단폴 갔는데, 아, 씨발, 일단 자책골도 좀 아쉽고, 밀어붙일 때 못 넣어가지고 결국에. 내용은 우디가 잡는 흐름이었는데, 아, 우디는 진짜 믿을 때마다 배신 때리네, 이 새끼들. 오늘은 이길 줄 알았더만. 아침에 느바 올킬 때리면서 그럼 가져왔고, 3경기밖에 없지만 갈만한 것 같아요. 표는 분석 끝나고 보내드리겠습니다. 자, 3경기밖에 없으니까 후다 갈게요, 여러분들. 이제 그리고 곧 있으면은 겨울 이적 시장 끝나요. 그래가지고 한번 뭐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, 아무튼 뭐 오늘 가보십시다. 유니온 베를린데 오늘 다 컵대회입니다. 월프스부르크. 일단은 미드필더 쪽에 샤퍼나 톨스비는 이제 부상 복귀했는데 오늘 경기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. 일단 훈련은 복귀한 것 같은데 오늘 어렵지 않을까 싶고, 볼프스는 이제 은메차 형제 둘 빠지는 것 같은데, 어쨌든 이 두 팀 같은 경우 이제 유니온도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진출에 좀 박차를 가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영입도 겨울 이적 시장에 그래도 좀 잘 해왔어요. 볼프스에서 이제 측면 수비 쪽에 루시옹 빼왔고, 뭐 얘는 뭐 밀려 있었으니까 여기에 이제 크로아티아 국대 사이드백이었던 유라노비치를 데려와서 썼는데 잘 하더라고요. 여기에 이제 또 튀니지, 또 월드컵에서 뛰었던 중앙 미드필더 주전이었던 라이두니까지 중앙 쪽이나 측면 수비 쪽 특히나 둘 이렇게 영입을 한 상황이고, 볼프스는 역시나 좀 수비 쪽 특히 측면 수비나 이쪽에 뎁스가 좀 얇거든요. 한 명 부상당하면 쓸 선수가 별로 없어요.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코차 왼쪽 사이드백 데려왔고, 하라구치 미드필더 쪽 백업이었던 놈은 이제 슈터트로 날라갔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 컵이라고 말씀드렸죠. 솔직히 매치업만 놓고 보면 요즘 좋은 두 팀이 만났어요. 유니온도 지금 뭐 리그 재개하고부터 그냥 뭐 좀 우려와는 다르게 엇비슷한 경기 내용도 있었습니다만 약간 운도 좀 다른 내용도 있었고, 어쨌든 그러면서 3연승을 달리면서 흐름이 상당히 올라가 있고, 볼프스도 지난 브레멘 원정, 솔직히 브레멘 원정 원래 힘든 곳인데 뭐에서 뭐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전에 뭐 5대0 6대0 5대0이었나요? 상당히 공격 쪽에서 특히 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흐름이 올라와 있는데, 애초에 승패로 접근하면은 뭐 어렵거든요. 그냥 딱 분석상으로 봤을 때는 어디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아. 컵대이기도 하고요. 뭐 어쨌든 근데 들리는 해외 쪽 자료나 뭐 이런 것들 보면은 유니온 쪽보다는 볼프스가 로테이션 좀 덜 돌리는 것 같아. 뭐 거의 큰 차이, 유의미한 차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은 좀 더 힘을 볼프스 쪽에서 싣는 것 같고, 다음 일정이 유니온은 홈에서 마인츠고, 볼프스는 홈에서 바이른 미넨이에요. 이렇기 때문에 어쨌든 볼프스는 지금 순위 자체가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순위이긴 합니다만, 유니온은 당장에 챔피언스리그가 걸려있고, 구단 지침 자체가 이제 챔피언스리그 몰빵 느낌이 있거든요. 특히 유니온은 이제 추가로 유로파까지 아약스와의 이제 홈앤더 어웨이 또 그거까지 진출해 있기 때문에 컵대회까지 아예 버릴 것 같은 느낌은 사실 없어요. 버리진 않을 것 같은데, 그래도 조금 더 요쪽에 일단은 특히 요쪽에 리그 쪽에 일단은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점. 볼프스는 아무것도 없는데 하필 또 다음 경기 바이에른 뮌헨이요. 요런 점을 봤을 때 그냥 승패로 접근한다는 볼프스 프란 쪽이 좀 더 뭔가 어차피 엄대엄 싸움에서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있고요. 언어버로 접근한다면은 볼프스의 지금 어쨌든 공격 쪽에서 화력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매서워요.
그 솔직히 언더를 찍기는 엄청나게 좀 쫄리긴 합니다만, 유니온 같은 경우 어쨌든 어느 팀을 만나든 간에 진흙탕 싸움으로 좀 이끌고 가거든요. 공격이 좋건 나쁘건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언더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있습니다. 오늘 3경기 있습니다. 3경기 딱 하고, 그 다음에 인터밀란 대 아탈란타, 이것도 컵대회예요. 이게 8강인가? 이것도 8강일 거예요. 이것도 8강인 것 같은데. 어쨌든 인터 대 여기인데, 인터밀란이 한다노비치 골키퍼랑 또 브로조비치, 그러니까 이제 복귀는 했어요. 복귀는 했는데 출전에 있어서는 어쨌든 불투명, 복귀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. 그리고 아탈란타는 수비 쪽에 팔로미노랑 측면 수비 쪽에 윙백에 자파코스타 이렇게 빠져 있는데, 일단은 뭐 인터밀란은 기복이 있죠. 뭐 AC밀란 3대0으로 이기고 바로 이제 홈에서 엠폴리한테 지고 등신 같은 놈, 그리고 크레모네스한테도 상당히 고전하긴 했습니다. 뭐 어쨌든 승리는 챙겼고, 아탈란타는 최근에 폼이 미쳤습니다. 이번 시즌은 저는 아탈란타가 좀 고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기는 했었는데, 일단은 지난 시즌에 데려왔던 사스올로가 무너진 이유가 또 보가가 아탈란타로 왔었잖아요. 아니면 뭐 홀문드라든가 공격 탑 쪽에, 아니면은 레스터에서 또 성장을 했던 루크먼, 요런 지금 완전한 공격 쪽에서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, 폼이 너무 좋아요. 특히 보가랑 루크먼이 거의 뭐 최근 경기로 봤을 때는 못 막는 수준이야. 그러니까 인터밀란 같은 경우 어쨌든 홈에서만큼은 수비가 엄청나게 좋거든요. 특히나 오늘 인터 같은 경우 직전 경기 출전정이었던 슈크리니아르나 수비 쪽에, 아니면 미드필더 쪽에 또 핵심인 바렐라가 쉬고 나와요.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, 어쨌든 양 팀의 특히나 아탈란타의 화력이나 또 수비가 아탈란타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화력이 좋고, 인터 같은 경우는 뭔가 기복은 있습니다만 홈에서만큼은 수비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점, 이런 점인데,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인터밀란이 지금 거의 풀전력에 가깝게 유지하고 있고, 아탈란타의 화력이 어느 정도 터질지 모르겠어. 인터를 맞이해가지고. 지금 인터는 제가 볼 때 로마 다음으로 수비가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홈이고, 또 슈크리냐르도 복귀를 하고, 바렐라까지도 직전 경기 휴식을 취한다는 점을 봤을 때는 아탈의 아무리 흐름이 좀 좋다 하더라도 인터 원정에서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언어바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언더는 좀 찍기 어렵다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오바 넘어갑니다. 세 번째, 뉴캐슬 대 사우스햄튼 컵 2차전. 일단은 뉴캐슬 같은 경우 존조 쉘비 정도 빠지는데 그냥 거의 풀라인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뉴캐슬은 뭐 결정자 몇 명 있는데 그냥 풀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앤서니 고든 이제 에버튼에서 영입을 했고요. 측면 공격인데 뭐 일단은 존나게 빠른 놈이에요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, 사우스햄튼은 뭐 리브라멘토나 라리오스, 뭐 메카시, 그리고 제네포 정도가 이제 불투명 떠 있고, 영입 같은 경우 이제 오르시치랑 다들 아시죠? 오르시치는 K리그 뛰었었잖아, 공격 쪽에. 그리고 미드필더 쪽에 카를로스 알카리즈, 요 중미 공격 뭐 요 정도를 일단은 영입을 했는데, 1차전에 사우스햄튼 홈에서 홈앤드 어웨이 방식이거든요. 리그컵 4강이고 1차전 소튼 홈에서 뉴캐슬이 1대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. 상당히 매섭기는 했어요. 사우스햄튼이 지금 감독 이름 갑자기 기억 안 나네. 아무튼 새 감독 체제에서 초반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가 본인들의 색깔이 어느 정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. 뭐 매 경기마다 쉽게 지지는 않아요. 직전 경기도 홈에서 뉴캐슬이 생각보다 좀 많이 고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뉴캐슬이 가져왔고요. 또 직전 경기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 경기 이후에 일주일을 쉬었어요. 근데 사우스햄튼은 FA컵이 또 있었죠. 상대가 어디였더라? 듣보잡 팀이었던 것 같은데 어디였지? 무튼 하브리그 팀이랑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거기서 2대1로 좀 진단승을 거뒀고, 한 1.5에서 한 6, 7군 정도 나온 것 같아요. 뭐 중앙수비 쪽은 나왔고, 뭐 미드필더나 공격 쪽에서도 한두 명 정도, 뭐 두세 명 정도, 뭐 이 정도 주전들이 투입이 됐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당연히 한 경기 더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누수는 있는 상황인데, 뭐 이거는 당연히 뉴캐슬이 무만캐도 올라가요. 무만캐도 올라갑니다. 무만캐도 올라가는데, 뉴캐슬이 지금 컵대를 향한 그
중요성과 집념이 엄청나거든요.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기에서 귀신같이 막 묵히고 올라가는 경우가 진짜 종종 있어요. 생각보다 많아요, 은근히. 한데 지금 뉴캐슬의 이 컵 대회에 대한 집중력이나 승리에 대한 갈망이나 결승에 대한 그런 의지, 트로피에 대한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우스햄튼도 어쨌든 일정적인 부분이 좀 타이트하고 또 리그까지 있잖아요. 그런 부분 봤을 때 이거를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. 그래서 승리 사이드를 보고요. 뉴캐슬이 지금 밑에도 특이사항이 나와 있습니다. FA컵이 셰필드와의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 2대1로 졌어요. 2대1로 졌는데 그 경기를 제외하고는 지금 실점이 아예 없습니다. 직전 경기 소튼이 좀 매섭긴 했거든요. 먹을 뻔했어. 또 얘네한테 먹을 뻔했는데 홈에서 원정 떠났을 때. 오늘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 사우스햄튼이 일정도 그렇고 한 골 먹는 순간에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. 한 골 먹는 순간. 그래가지고 뭐 승을 어쨌든 보는 거고 언더 봅니다. 그래도 2대0 봅니다. 2대0 뭐 핸디를 찍은 다음 느껴서 1만 정도 1만 정도 요 정도 느낌으로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.